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판별해요. 바이러스보다 바이러스 같은 사람들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박멸해요. 사이로 총선에서 싹 다 박멸해요. 네. 저희가 1부에서 쭉 이제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주요 대구 인물들을 지역 전체를 한번 훑어봤죠. 훑어봤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요. 저번에 곽상도 편 여러분 잘 보셨죠? 곽상도의 검증의 시간을 좀 가졌는데 두 번째 주인공이 있습니다. 날카롭게 검증했었죠. 상당히 많이 보셨어요. 우리 서리 아빠가 출연하니까 또 상당히 또 시청률이 빡빡 오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이제 소개시켜 드릴 텐데 요즘 엄청 핫해요. 전국적으로 그 노상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나오죠. 수성갑입니까? 수성갑이죠. 수성갑. 여기 달구볼대로를 관통하는 대구에서 제일 큰 도로 관통하는 거기에 수성구에 나왔는데 바로 김부겸 현역 의원과 그다음에 이제 주호영 미통당의 주호영이다. 이 두 분이 이제 붙었습니다. 상당히 지역구를 옮겼죠. 그렇죠. 원래 을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주호영, 미통당 수성구 갑 후보입니다. 이분도 참 뭐 찾아보니까 뭐 양파처럼 까도 많이 나오는데. 많죠. 부시래기는 그냥 다 집어치우고 큰 것만 저희가 가져와가지고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합니다. 이 큰 것만 해도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빨리 갑시다.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많습니다. 곽상도보다도 더 많은 것 같아. 건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건수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뭐 큰 것만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빨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호영 씨 첫 번째 검증의 시간 의혹, 욕설 연극 환생경제 출연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욕설로. 그렇습니다. 논란이 이제 많이 있었던 연극이죠. 환생경제 그 뭐 일부분이라도 좀 보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 영상으로 많이 봤죠. 굉장히 분노하면서 많이 봤죠. 그래서 여러분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 다 보시면은 정말 토 나올 것 같으니까 짤막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해고 가재덕은 확 때려부시고 그뿐이냐? 애가 아파도 돈 있어야 병원을 데려가지. 아이고 육실할 놈. 우리 큰애 친구예요. 그동안 안녕하셨죠? 아이 자식 새끼 죽었는데 안되는 무슨 안녕? 뭐요? 아니 무섭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 인상돼도 욕을 하는 뭐 이런 개참놈이 다 있어. 아이 이점 가면 막 가자는 거죠? 야! 사회로 태어났으면 불알까지 해야지. 뭐가 잘났다고 마누라 친구들 데까지 난리가 난리야. 진짜 다시 봐도 열받네요. 저 무슨 욕설이 연극입니까 이게? 아니 이거 사실은 이게 연극이라기보다는 이거는 뭐 이걸 뭐 연극을 했다는 것 자체도 참 나쁘고 이거 그때 가족들이나 뭐 어떻게 이게 누가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했었는지 모르겠네. 이 명예훼손으로. 이거 너무 명예훼손이고 너무 이게 질 낮은 연극이라고 하기엔 그냥 욕설 대잔치? 그렇죠. 이게 뭐 풍자를 했다고 하는 풍자 연극이고 국회의원들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04년입니다. 2004년 여름에 전남 곡성에서 당시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 24명이 극단을 만들었는데 여의도라고 하는 극단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환생경제란 것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공연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면 늘 술에 취해 있는 아버지 노가리 이 역을 누가? 주호영이 맡았죠. 주호영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름이 경제예요. 그래서
경제가 후천성 영양결핍으로 죽었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네. 집터를 옮기자고 목리를 부린다는 것이 줄거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노가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빗댄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는 어렵다. 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집터를 옮기자고 하는 것은 한창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행정수도 예. 예, 이거를 또 빗대 갖고 또 비꼰다고 예, 참. 근데 이게 국회의원들이 할 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러니까요. 국가 정책이나 이제 이걸 가지고 사실 팩트로 그냥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뭐 경제가 죽었다. 대통령 2003년 당선돼 갖고 2004년에 경제가 죽었다고. 그럼 경제 죽인 거 사실 누굽니까? 뭐 경제가 그러니까요. 사실 이 당시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자꾸 그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도 잘 만들고 정치를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꾸 그 개그맨들이라든지 예술인들의 영역을 자꾸 침범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 문란하게 만든다. 예,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됐었어요. 근데 진짜 심각한 건 아까도 보셨듯이 여기 노무현 대통령을 풍자한 거라고 하지만 저는 풍자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이게. 인신공격이죠. 맞습니다. 폐륜이고 네, 사실은 폐륜이고. 네네. 노가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건 기사 내용을 드릴 테니까 우리 유튜브 분들 욕이 아닙니다. 예, 기사 내용으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육실할 놈, 개잡놈, 네, 사나이로 태어났으면 불알값을 해야지. 거시기 달고 다닐 자격도 없는 놈이야. 등의 욕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논란이 되었다. 네. 아니 이거 저기 아무리 연극이라지만 네. 아니 그리고 뭐 요즘과 역시나가 역시나인데 요즘에 뭐 아니 불알 세상에 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어쨌든 막말이 이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일상인가요? 네. 네. 뭐 하여튼 여기에 주호영 후보가 주연 배우를 했다. 연기는 잘 못했지만 이 폐륜 연극에 주연을 했다. 뭐 이거 기억해 여기 주셔야 보시면 될것 뭐 같습니다. 사실 예. 조호영 씨 말고도 뭐 여러 나오던데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예. 아니 이런 후보를 여러분 이 막말의 대가들 그것도 이제 연극을 한답시고 풍자라고 한답시고 사실 풍자란 게 뭡니까 여러분? 풍자란 거는 참 신랄해야 되고 송곳 같아야 되거든요. 이건 송곳도 아니고 무슨 뭐 욕으로 그냥 점철된 네. 이런 거를 예술이랍시고 풍자랍시고 네. 만드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다. 예. 이 부분 분명히 기억해 주십시오. 네. 예. 아 다시 한번 봐도 열받네요. 네. 네. 아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네. 의혹으로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이번엔 또 돈 문제입니다. 아, 예. 뭐 다운 계약서를 통해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다. 네. 이게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과거에 네. 특임 장관을 했었어요. 초대 특임 장관 503 때. 예. 그때 인사청문회에서 야, 이거 서울 대치동 음마아파트. 네. 그 유명한 예, 음악 음마아파트 구입을 했는데 야, 이거 다운 계약서를 썼다. 네. 그런 의혹이 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2003년에 6억 5천에 샀는데 그 신고를 1억 3천만 원에 샀다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만큼 세금을 아니 적게 낸 거죠. 6억 이거 다운 계약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다운 계약서도 어떻게 5억을 뺍니까? 네, 뭐 본인은 뭐 이게 뭐 관례였다, 뭐 그 당시 관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아니, 대부분 그렇게 주장을 공무원이잖아요, 근데. 하죠. 그렇죠. 예. 당연히 모범을 보여야 그렇죠. 돼. 뭐 그런 관례가 있었다 해도 네. 이제 용인되는 수준을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보통 몇 천만 네. 원도 아니고 그렇죠. 1억도 아니고 6억 5억을 뺐다. 5천만원짜리 아파트 샀는데 신고를 1억 3천으로 한 거죠. 그래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또 3,500, 예. 음마 아파트가 또 유명한 부동산 또 투기의 그렇죠. 대명사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근데 주호영 의원이 이때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취득세랑 등록세 이거를 지금 탈루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질타를 당하니까 사과를 하면서도 이제 세무당국의 판단을 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관행이었다. 이렇게 결국 얘기했는데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살지는 않았다는 의혹이 또 있어요. 네, 실제 거주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야, 그럼 이거 빼박이네요. 네. 이거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기에 그러니까 가능성이 투기를 없다. 한다. 가능성이 아니라 투기죠. 아, 그렇죠. 살지 않았는데 아파트를 산 그럼 거죠. 여기에 범죄 사실이 두 가지나 나오네요. 일단은 취득세, 등록세를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탈루를 했다. 어쨌든 실정법을 다 위반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뭐 다운계약서. 공무원이셨으니까 또 공무원으로서의 또 뭐 이런 게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이게 뭐 요즘 같으면 정말 있을 수 1도 없는- 용인 네. 안 될 만한 건데 그 당시엔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갔습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미통당 쪽 분들이 네. 이런 거는 뭐 사실 껌이죠. 이게 기본 베이스죠. 예, 기본 베이스죠. 예. 뭐 다운 계약서 정도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기본 베이스 있잖아요. 뭐 다운 계약서, 뭐 그다음 자녀 뭐죠, 전입, 뭐 전입 신고, 뭐 등등 이런 건 뭐 기본 베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불법 전입 이런 것도 있고. 예, 그렇죠. 다르지 않게 어쨌든 주호영 의원 두 번째 다운 계약서 썼다. 야, 그 취득세, 네. 등록세도 안 냈다. 네. 그리고 다운계약서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사실 공무원의 좀 품위 유지도 위반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도 사실 현행법 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럼 부동산 투기도 하고. 와, 이 사람 상당하네. 네, 그러면 두 번째 의혹을, 예, 다운계약서 의혹, 예, 말씀을 좀 드리고, 세 번째 검증의 시간입니다. 이것도 돈인데, 가족에게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이 네. 들리고 있어요. 이거 역시 전통적인 그런 사안들이죠. 다양하다, 다양해. 예. 예. 그 하는 건 다 했습니다. 뭐 미통당 의원들이 하는 거는 다 한 것 같아요. 예. 그 아들에게 그 증여라고 네. 했을 때는 이제 살아있을 때 예, 돈을 이제 아들이나 이렇게 네. 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편법으로 증여를 했다. 그래서 이제 탈루를 했다는 거죠, 네. 세금을. 그래서 20대 초반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명의로 해서 각각 통장에다가 7천만 원, 5천만 원씩 꽂아줍니다. 예. 그러면서 예, 전업주부인 배우자가 한테도 11억 8천만 원의 재산을 예, 갖고 있는데 이게 편법 증여가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한창 논란이 일었었죠. 요 지금 이제 공직 신고 하면은 돈이 얼마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상당한 자산가 같아요. 사실 20대 초반에 5천, 7천 이렇게 꽂아주기가 부모가 아무나 그렇게 못하는 거잖아요. 네, 일단은 뭐 네. 본인은 꽂아주지 않았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한 거고, 예, 예. 이거 역시 이제 그 특임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됐던 내용인데, 뭐 그 이제 뭐 자녀들 7천, 5천 이렇게 이제 통장에 이거 편법 증여한 거 아니냐 하니까 본인은 아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비도 자기가 벌었고 뭐 인턴 네. 이런 거 일해갖고 이제 그 뭐 번 거다. 아니 인턴하고 했는데 이렇게 7천만 이야기를 5천만 원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설득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인턴 20대 초반 대학생이 인턴을 인턴, 해서. 알바 이런 걸 해서 통장에 7천만 원, 5천만 원이 있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수준의 어떤 해명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해명은 좀 납득이 안 되는 걸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근데 어이없는 게 뭔지 아세요? 예전에 참여정부 때 전효숙 헌재 소장 후보자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진짜 뭐 묻은 게 나무란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후보자가 통장 입금 방식으로 자녀에게 수천만 원씩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헌재 소상으로 지명되기 직전에 자진신고했다면서 이거를 하야를 촉구했거든요. 네, 그래서 참나 어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참여정부 때 전효숙 이제 결국 낙마했잖아요. 예, 헌법재판소장. 근데 이 똑같은 내용을 제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요.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야 정말 뻔뻔하다. 그래서 결국 낙마를 하는데 이건 내로남불 아닙니까? 자기는 똑같은 의혹이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제기를 해서 결국 낙마시킨 그런 일이 이제 주호영 후보에게 있었습니다. 야 예. 정말 이건 뭐 그러면 가족 편법 증에 다운 계약서에 세금 탈루 의혹 이런 게 있으면서 어떻게 당당하게 국민들 보고 세금 내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된 문제까지 의혹을 얘기를 드렸고요. 이 사람은 또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이 사람이 뭐 육실할놈 하면서 뭐 이렇게 환생경제 연극을 통해서 욕을 쫙쫙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막말이죠, 막말. 예. 근데 또 다른 막말이 하나 있습니다. 세월호를 동사고다.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세월호 가족분들하고 대못을 박았죠. 예, 우리 깨어있는 시민분들한테 대못을 박았습니다. 정말로. 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2014년 7월이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사고 그러니까 난 지 얼마 예. 되지도 않았던 3개월? 시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보면 아직까지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에 지금 이제 대해서는. 곧 있으면 6주기인데.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되고 고작
2개월, 3개월 이 수습도 다 안 됐을 때 했다는 이야기가 교통사고 아니냐. 그러면 뭐 대형 사고 날 때마다 국가에서 다 무슨 지원을 하고 해줘야 나라 되냐? 돈을 대줘야 되는 거냐. 이런 소리를 한 사람이 과연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의 자격이 있는가? 그러니까요. 이런 논리면 지금 뭐 코로나 19 이것도 대형 재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그렇죠. 네네. 이것도 국가가 지원을 하거나 대책을 세우면 안 돼요. 다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독자 생존 해라.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래서 근데 또 이번에는 앞뒤가- 또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또 무슨 지원을 뭐 빨리 해야 된다. 많이 정리 빨리 하니 또 뭐 이런 물론 또 결연 날이긴 하지만 할 생각도 네.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좀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분은 예.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그것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때 조사하지 말자는 얘기죠. 가족들이 조사하지 또 말라는 다 얘기죠. 방청을 하셨겠죠. 예. 그 당시에는 워낙 또 이제 진상조사위원회 과정 이런 것들을 이제 보셨으니까 가족분들한테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이었는데 수사권을 부여해야 된다 지금 빨리 진상조사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거 지나친 요구가 아니냐 그러면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다 이런 막말을 또 망언을 또 짓거렸다. 그래서 저는 이게 막말만 그러니까 막말했다 요걸로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 책임 있는 여당의 네. 책임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이 말을 한 거는 결국은 이 사건을 덮자 세월호 이 참사를 진실 규명할 필요가 조사하지 없다. 마라 응. 이런 맥락에서 이 그 503 정부가 이 세월호 사건을 무마하고 덮는 과정에서 일조를 했던 부역자다. 그 단순히 막말 한마디 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세월호 진상규명을 가로막은 당사자였다. 그 진실을 가로막는 그 부역자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네. 타당하지 않겠는가. 네. 참 씁쓸합니다. 씁쓸해. 네. 또 다른 의혹이 또 있어요. 최근 건데 지금 코로나19 확산 사태에서 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생지옥을 만들었다. 대구를. 네. 또 막말을 했죠. 시민의 공을 가로챘다. 예. 이런 또 막말을 했어요? 예. 막말이 도대체 몇 개야? 참나. 그냥 뭐 입에서 나오면 막말 같아요. 예. 이게 뭐 김현정의 CBS 뉴스쇼인가? 거기서 발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부들부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정말. 이거 정말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 아직도 그 중국의 그 봉쇄 해야 된다. 이것도 계속 주장을 그 여전히 중국 봉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우한 폐렴이라 그러면서. 그렇죠. 네네네. 그 이거는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중국 봉쇄가 지금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팬데믹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 근데 일단 전 세계 사실 지금 대한민국이 10위권 밖이죠 확진자 수도.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유럽도 사실은 이제 많아지고. 조금은 이제 벗어나고 있는 과정인데 뭐 전 세계가 팬데믹인 상황인데 이거를 뭘 봉쇄하고 이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초반에 봉쇄를 굉장히 빨리 했죠. 했단 말이에요. 뭐 이탈리아나 뭐 이란이나 이런 데 그렇죠. 중국을 완전 봉쇄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중 1, 2위 아닙니까? 확진자 수나 사망자 그렇죠. 수. 미국도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네. 그런데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꾸며낸 것이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 공격하고 싶은 욕구가 앞선 나머지 앞뒤 안 맞는 주장이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을 여론에서 언론에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한국의 키트라든지 다양한 방식들을 수입해오고 싶다. 예, 많은 국가들이 네. 또 원하고 있고. 요청을 막 쇄도를 하고 네. 있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빠진 국가들이 삐지기도 하고 막 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좀 호도된 것이 아닌가. 그 아직까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아무리 이제 총선이 급하고 뭐 선거가 급하고 뭐 자세력의 승리가 급하다 해도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나 이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그렇죠. 대승적으로 초당적으로 그죠? 잘한 좀 것도 잘했다. 못한 건 못했다. 네. 사실에 기초해서 이렇게 뭔가 문제를 보고 제시를 하고 해야 이게
그렇죠. 실수가 없이 이렇게 될 건데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모든 걸 이제 공격거리로 하다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을 버젓이 사실이냐 호도하면서 하는 이건 도움이 안 된다. 대표적인 정치 악용 사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서리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그것도 이용한. 그렇죠. 예. 생지옥이란 표현도 얼마나 자, 그러면 좀 대구 표현 자체가 시민들이 그렇습니까? 대구 시민들의 공을 가로챘다. 대구 시민들이 누가 공을 뭐 세우려고 세우는 거예요? 지금 누가 공을 세웠냐 안 세웠냐가 네, 그러니까요. 중요한 상황입니까? 이 답답한 사람들아. 예, 그러니까요. 아니 대구 시민들은 공 가질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하루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렇죠. 거. 예. 지금 안 그래도 이 불안한 상황이 뭐 물론 전국 모든 국민들이 마찬가지지만 또 대구는 초반부터 그러니까. 좀 많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거 예민한 상황인데 누가 공을 세웠냐 만약 이걸 대구에 맞아요.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 진짜 이런 사람이 또 출마를 했다는 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합니다. 아니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관련해서 대구 얘기가 워낙 또 핫하니까 나온 김에 주호영 씨가 또 이런 인터뷰를 또 했더라고요. 그 대구가 긴급생활지원금을 그 총선 뒤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대구 발표를 해서 시장이 예.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빨리 안 주냐? 다른 지역에는 빨리 주더만. 뭐 물론 이제 저 영상도 보시겠지만 다 거짓말을 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다 늦은데 다른 지역보다도 다른 지역이 훨씬 더 빠른데 자기가 제일 빠르다고 대구가. 그리고 거짓말을 하다가 다 들통이 났죠. 예, 언론사도 그렇고 다른 데서도 다 팩트 체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쉴드를 쳤어요, 조호영 씨가. 예. 그 대구 긴급 생계자금 빨리 지급하면 통합당도 좋은 일이지만 대구가 지급 시기 결코 늦지 않다. 이런 또 거짓말을 함께. 네, 이거는 뭐 우리가 팩트 체크 여러 번 했지만 예. 대구가 지급 시간 느린 게 제일 빠르다는 게 거짓말이죠. 뭐 그리고 거짓말이고 맞아요.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정말로 뭐 지난주 토요일에는 또 생활고고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겠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자살 미수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구 시민들이 전부 다 아니 왜 빨리 대구시는 긴급 생활 자금을 안 주는 거야? 이러면서 뭐 울부짖었다는 말까지 네.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헛다리 짚으신 것 같아요. 이 주호영 후보가 이 급한 마음에 그러니까 그 권영진 시장의 발표에 대해서 대구 시민들이 분노한 거는 그 시기는 뭐 모르겠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발표를 딱 못 바로 박았잖아요. 못 박아서 해버렸다는 거죠. 총선 전에는 못 준다. 총선 이후에 주겠다. 그럼 이건 어떻게 들리냐면 정치적으로 권영진 시장이 정치적으로 계산을 해서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 총선 이후에 일부러 주겠다는 의혹을 자기 스스로 그따위 발표를 하면서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먼저 예. 사실은 열심히 하다가 뭐 하루 이틀 늦어지고 며칠 늦어진 거는 뭐 어쩔 수 맞아요. 없죠. 우리 시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급하고 너무 절박하지만. 근데 권영진 시장이 처음부터 이거를 중앙정부에서 때문에. 돈을 따놓고 이거를 그런 식으로 바로 발표를 해버립니다. 못 그렇죠. 박아서.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지금 그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맞지 그걸 네. 실드 치는 거는 대구의 정치인으로서 할 말도 아니죠. 사실관계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씨도 같이 이제 대구시장을 쉴드를 친 건데 지금 권영진 시장을 지급식이 늦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고요.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공당의 후보로서 할 말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빨리 주면 좋은 일이 아니고요. 빨리 주셔야죠. 지금. 빨리 주도록 노력을 네, 해야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단돈 10만원, 20만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하신 분들이 지금 대구시에 천지에 깔렸습니다. 근데 이게 빨리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전부 다 이게 자꾸 포퓰리즘이니 뭐 저 위에 뭐 헬기에서 돈을 뿌리느니 우리가 그 방식을 묻는 게 아니고요. 하루 빨리 급한 불부터 끄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구 시민들의 사실 생존권이란 게 코로나의 생명과 안전도 필요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자 10만 원을 먼저 줬다. 그럼 또 주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를 왜 못 박아가지고 총선 뭔가 하는 걸로. 적극적인 조치를 하라는 거지. 왜 정치적인 의혹에 휩싸이냐 말입니다. 오히려 빨리 하면은 노력을 하네. 이래서 그냥 정치적 의혹이 없어질 텐데
자기가 정치적 논란을 자기들이 불러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냥 자업자득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예. 이런 것들을 또 쉘드를 쳤다. 또 함께 분노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조호영 씨가 정말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럼 마지막 이 커다란 의혹 중에 마지막 네. 의혹을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야, 이 또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내용인데 신천지와 유착 관계 의혹이 또 네,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네. 많은 조호영 씨가 예, 네. 저기 미통당 후보들이 또 많이 좀 이런 거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이게 언제냐 하면요, 2017년인데요. 2017년 겨울에 비즈니스 센터라는 곳에서 제1회 남북 평화 통일을 위한 영혼합 종교주 지도자 평화 컨퍼런스라는 데서 축사를 했어요. 그럼 뭐 보통 이것만 딱 보면은 조호영 씨가 아 그냥 뭐 정치인이 평화 통일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축사했구나. 그런데 이 행사가 뭐냐? 예, 여기 보면은 하늘문화세계광복회 HWP. 이게 HWP. 예, 여기가 주관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후원을 뭐 여기저기서 했는데, 예. 여기서 이제 축사를 한 거예요. 네. 예, 축사를 하고 뭐 기념사진 찍고, 이때 이제, 우리 대구 깨시민 채널에서, 예, 얼마 전에 방송을 해주셨는데,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저도 함께 편집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거기 보시면은 그 자리에서 이제 주호영 씨가 축사를 할 때 그 앞에서 정말 지금 신천지하고 유착 관계가 있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장단체들, 네. 예, 다 대표자들 이런 사람이 쭉 앉아 있고요. 여기서 어쨌든 주관을 한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신천지 단체에서 주관한 걸로.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후보자시니까 의혹이 있다면 해명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해명해야죠. 신천지와 관련이 몰라서 하셨다면은 앞으로는 막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과를 하셔야 될 문제라고 만약에 정말 유착 관계가 있으시다면 네. 꼭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의혹 자체는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결자해지 하셔야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대구 시민들이 네. 신천지의 그 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주범이다. 아우.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열받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이 확산의 어떤 확산이 된데 이제 신천지에 대한 대응을 잘못한 부분, 그러니까요. 권영진 대구시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분노하고 또 여전히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역시나 또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모두 6가지 네. 의혹들을 저희가 좀 큰 덩어리만 더 있습니다만 총 정리를 해드렸고요. 네. 우리 설이 아빠는 마지막으로 주호영 씨에게 뭐 이제 후보자니까 또 격전지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본인의 이런 의혹들이 나왔으니까 뭐 해줄 말이 있으신가요? 제가요? 네. 제가 조호영 없으신가요? 씨한테 이 방송 보실까요? 뭐 어쨌건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조호영 씨한테 할 이야기는 없고 뭐 어떠신가요?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어떤 판단들이 드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 21대 국회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잘 저희가 판단하셔야 된다. 짤막짤막하게 또 이렇게 다 알려드린 거니까 또 더 찾아도 보시고 또 제보도 주십시오. 예, 제보 주시고 해서 좀 진짜 이번 21대 국회는 진짜 일할 사람들 또 국민을 위할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대구 수성가 요 국회의원 선거 상황 좀 유의 깊게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특히 수성구 국민들 두 눈 부릅뜨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각종 의혹들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는 후보는 후보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혹이 나왔으면 구체적으로 다 까야죠. 그러면 뭐 조성님이 한번 물어보실 건가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좋아요. 가서? 뭐 시간 나시면 좀 한번 물어보시죠. 예, 제가 시민 대표로서 또 이제 언론계로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니 꼭 답을 떳떳하면은 좀 다 답을 갖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 피하지 마시고
가면은 다 얘기를 해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예, 총선 특집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특집으로 오늘 주호영 씨의 검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격전지 수성구 갑의 예, 주호영 씨에 대해서 이제 검증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의혹들 내용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죠? 예, 여러분 이 내용의 방송을 좀 꼭 보시고 예,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면서 꼭 제대로 된 후보 그리고 정말 국민의 대표를 제대로 뽑는 그런 대구 시민이 되어 주시고 저도 함께 그 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서리 아빠도 함께 해주시는 거죠? 네. 그럼 오늘 예, 와그카노 예, 대구의 소리 예, 조석이 진행하는 와그카노 오늘 마치겠습니다. 총선 특집 예, 앞으로 계속 갈 테니까요. 여러분 함께 예, 제대로 총선 한일전도 승리하고 토착외구도 몰아내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면서 네. 마칠까요? 안녕.